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심오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러니까 PA 부서에 있다가 이제 중환자실로 부서를 로테이션 하게 된 계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PA 있으면 간호사의 업무를 하긴 하지만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레지던트 업무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다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되게 행복한 감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냥 진짜 액팅 위주로 많이 하게 되었고, 뭐 따로 내 환자가 없는 그런 PA였어요. 그러니까 PA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담 PA가 있어서 그냥 파트 PA, 뭐 수술방 PA도 있고, 그러니까 SA죠. SA.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액팅 PA라고 해서 액팅만 주로 하러 다니는 뭐 그런 부서였고, 그래서 뭔가 제가 하기에는 뭐 업무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칼퇴도 할 수 있었고, 뭐 출근 전도 원래 막 인계를 드리는 경우에는 1시간에서 뭐 빠르면 한 2시간 전까지 와가지고 환파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면, 제가 있었던 PE 부서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정말 편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계속 생각했던 게, 내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려고 4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를 했나. 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호사 일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과연 내가 PA로서 경력이 인정이 될까? 또는 나중에 내가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뭐 간호사는 워낙 로테이션을 몇 년이 지나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것도 뭔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물경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선배님들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갈 거면 빨리 로테이션을 신청하고 빨리 배우는 쪽으로 일을 해라.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PA 부서로 완전 생신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이 안 좋았다고 하죠. 근데 사실 간호사 일을 오래 하지 않을 거면 PA 부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있는 PA 부서는 되게 출퇴근도 좋았고 워라밸도 좋았고 업무도 단순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이 상대적으로 기계처럼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냥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제 큰 결심을 맺고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로테이션을 신청을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처음에는 되게 그게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배울 수 있고, PA 부서에서 이제 하지 못한 진짜 간호학적 이런 술기들도 할 수 있게 되었고, IV라든지 뭐, 뭐 알잖아요. 뭐 기본, 저희 기본 간호 이런 것도 바탕이고, 이제 ICU 가면은 다양한 이제 의학적 기계들도 많으니까 뭐 벤트라든지 그런 세팅값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직접 전인 간호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 그게 지금 제가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로테이션 한 지.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때 가장 힘들게 했는데 지금 또 약간 힘든 게, 6개월이 지나니까 뭔가 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아직 뭔가 제 실력은 그대로인 것 같고, 선임 간호사들은 이제 내가 너무 제가 너무 일을 못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갑자기 로테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좀 후회스럽긴 해요 사실은. 근데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게 맞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열심히 버티는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으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PA에서 한 1년 동안 근무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오게 되면서 약간 경력직 타이틀을 갖고 오니까 이 트레이닝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약간 중환자실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선임 간호사들이 이제 인식을 약간 경력직이니까 그래도 신규보단 낫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제가 터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신규 때부터 PE를 갔기 때문에 약간 인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약간 간호사 업무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서 거의 생신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욕도 정말 많이 먹었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죠. 뭐, 사실 어제 나이트 끝나고, 아니, 오늘 나이트죠. 오늘 나이트 끝나고도 이렇게 뭐, 혼이 많이 났었는데, 어,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면서, 어, 뭐 사람들은 이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조금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약 공부를 학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준비, 뭐 핵심 가동 술기는 이렇게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임상에서는 예를 들면은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뭔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도 뭔가 한계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오늘 배운 거를 내일 써먹지도 못하게 되고 과거에 공부한 거를 현재 적응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씩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공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해도 이제 오늘은 또 다른 걸 배우다 보니까 좀 그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더 힘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 공부를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때는 무조건 이제 오늘 배운 거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맨날 혼이 나다 보니까 집에 오면 그냥 약간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게 되거든요.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하루 종일 병원 생각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왜 혼났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사실 뭐 공부를 하고 뭐 실수 일기라도 이렇게 써야 이게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힘도 지금 나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시간 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좀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사실 신체적으로 힘든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되게 심하잖아요. 뭐 선임 간호사가 와서 뭐 이것도 못하냐 아이도 저것도 못하냐 뭐 지금 너가 들어온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신규 선생님들이나 뭐 경력직 선생님도 많이 들어와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왜 아직도 이걸 못하냐 그리고 뭐 지금 들어온 신규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뭔가 열심히 하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용기가 안 나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뭔가 섣부르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더 뭔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냥 계속 6개월, 7개월, 1년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흐를 건데 조금이라도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스스로 영상을 남기는 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책을 샀어요. 그냥 뭐 새로 나온 중환자실 책인데 저희 과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 5월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조금이나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웃긴 게 이 시간이 쌓일수록 이 기대감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이제 하겠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부담감이 많이 돼요. 솔직히 저는 좀 트레이닝이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떤 프리셉터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건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뭐 많이 노력도 못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많이 뭔가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제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실수한 거를 메모장이라도 적어 놓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밴드 세팅 값을 배웠으면 왜 이런 세팅 모드에서 알람이 울렸고, 왜 환자가 갑자기 호흡수가 증가하고 셀프 RR이 뜨면서 힘들어했을지, 그 다음에 앞니 알림이 왜 떴는지, 그 다음에 왜 민볼륨이 적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장 지금 또 부담이 되는 게 환자를 받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한 환자를 받지만, 간단한 환자를 받아도 이 부담감이 있어요. 환자 파악부터 시작해서 전산 작업들, 그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한 트리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제 다 기록을 남기는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아직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는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환자를 2명, 많으면 3명까지 보는데, 2명 정도일 때 이제 1명이 만약에 환자를 받아야 돼요. 그럴 경우에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2명을 보는 것도 약간 힘든데, 1명을 새로 받으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노티할 일도 많아지고 전산 작업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약한 점이, 급박한 상황에 많은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아는 것도 막 까먹게 되고, 여러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똑부러지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렇게 좀 일이 편하게 될 텐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이제 동기들도 보면 그래도 또 저보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출나게 좀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이도 많고 뭔가 더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알면서도 뭔가 제 스스로가 못 받아칠 때, 약간 못 미칠 때 이제 자괴감이 오긴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뭔가 저렇게라도 열심히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결론은 조금씩이라도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발전이 있을 거니까. 그래야 이제 제가 중환자실에 오게 된, 로테이션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꾸준히, 열심히는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냥 반성 노트 쓰면서 해보자. 그리고 선임 간호사들에게 들려오는 이런 소문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저에게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보자. 뭐 웃을 순 없겠지만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선임이기도 하고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듣고 경청하고 고치려고 성장하도록 해보자. 저분들도 분명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싫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또 하는 거면 분명 뭐 저보고 잘 되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해보자.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픈 말들을 하긴 하거든요. 뭐 인격적으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제가 일단 업무를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느린 거니까 그런 말 안 듣도록, 그런 말을 듣더라도 횟수를 줄여서 하도록 제가 한번 해봐야죠. 네. 그래서 혹시나 뭐 부서 로테이션을 고려하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각오를 좀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 하지 말자. 그냥 업무에 대한 이제 제가 지식과 이해가 좀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 밖에서는 그냥 오늘 혼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 혼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제 스스로에게도 심리적으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집에만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최대한 밖에 나가서 뭐 카페라도 가서 뭐 책이라도 읽는다든지 뭐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